그거는 정해놓고 하는 퍼센트는 내가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지값을 알고 지지값에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도 있고 유튜브에도 계속 제 영상에는 이게 찍고 나가는 거기 있잖아. 그렇게 정확히 매수를 했을 때 나는 마이너스 1%로 잡아서 손절을 잡았다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앞에 영상 잘 보셨죠? 수익률 내는 거, 예, 뭐 5천 갔다가 완전 초보가 차트도 못 열어요. 차트를 몰라요. 6달 만에 1억을 벌었어요. 그죠? 앞에 영상을 보세요. 3편을. 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영상들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되돌림, 즉 소위 말해서 그런 말, 대받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되돌림, 즉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주식 초보 때에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중수라고 그랬잖아. 그런 상황에서 독학할 때 발생됐던 문제들,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되돌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방지. 정확한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오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전제로 하는 매매법하고 추세선 매매의 함정, 추세선 매매에 뭐가 문제인가, 이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20분 정도 되면 자를게요. 따로따로. 만약에 10분 때 끝나면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세선은 많이 들었죠, 그죠? 손절을 먼저 얘기할까요? 그래요, 손절을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돈을 빼고 얘기하면 모든 매매법은 맞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급등주를 매매를 할 때, 치고 나갈 때 손실을 봤어요. 그럼 손절을 하죠. 이 손절 방식이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투자자들은 그냥 자기 매수가의 마이너스 4% 정도 또는 마이너스 2%다. 나는 마이너스 7%다 하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완전 초보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내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좀 차트를 좀 뒤로 보낼게요. 자, 내가 급등기로 매매를 하는데, 자, 이 급등기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거 상한가 잡아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있어요. 여기서 매도 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손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걸 깼을 때, 자기 매수가하고 상관없이 깼을 때 손절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급소인데, 잘 들으세요. 내가 급등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급등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당연히 모르는 거지. 이렇게 급등된 다음에 앞에 연구하고는 소용이 없어요. 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손절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 지지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여러분들 지지선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지선 여러분들 알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눌림 매매라든가 이런 걸 하시잖아. 그럼 내가 매수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약간 빨간색으로 투명하게 넣을게요. 예.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빨갛게 넣어놓고 검정색이 됐네. 그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검은색 부분 1번, 앞에 1번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2번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2번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근데 내가 1번에서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가를 깨서 그냥 팔아버렸다. 그냥 나 여기 밑으로 해서 여기서 그냥 손절해버렸어. 매수가에서 그냥 매수가 또는 매수가에서 한 칸에서 손절했어. 이건 매수 위치에서 바람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실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갔다면 손절값은 자기 매수가가 아니에요. 이런 지지값에서 몇 프로 빠지면 파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매매법이에요. 아니, 이거는 정확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지선을 깼다 하면 파는데, 내 매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절의 폭은 더 커지겠죠. 그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손절을 전제로 한 매매법은 손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매매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매우 중요해요. 이따 추세선 설명하면 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들어갔다면 그냥 요 내 선을 깨면 팔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나는 여기서 들어갔어. 그럼 이게 얘를 7%예요. 7%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간에 5%에서 손절해가지고 손절했더니만 얘가 손절 당하고 살짝 깨고 날아갔다 이거죠.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매수가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손절의 폭은 퍼센트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개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참 개미가 아니라 그래도 돼. 세력하고 개미하고 이렇게 구분하니까 손절을 잡고서 자기 매수가에도 몇 프로 빠지면 그냥 내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깨고 그냥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손절폭을 자꾸 넓혀요. 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중수고수하고 하수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맞아요. 예, 하수 만약에 퍼센트를 매수가를 해놓고 매수가에서 몇 프로 빠지면 판다 라고 하는 건 하수예요. 왜냐면 내가 그 얘기했죠. 돈 빼놓고 계산하면 모든 매매법이 먹혀버린다고요. 그죠? 나는 현재가로 그냥 사고 파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내가. 그지? 공부가 필요 없는 매매예요. 현재가로 사고 파는 매매는 공부가 필요 없는 매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다행이야. 내가 여기 분명히 얘는 이게 지지값이 형성이 돼 있는데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여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손절가는 똑같게 모든 종목의 손절가가 다 똑같이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냐 이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정해놓고 하는 퍼센트는 내가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지값을 알고 지지값에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도 있고 유튜브에도 계속 제 영상에는 이게 찍고 나가는 거기 있잖아. 그렇게 정확히 매수를 했을 때 나는 마이너스 1%로 잡아서 손절을 잡았다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석을 못하면 이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점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일수록 손절폭이 크겠죠. 예. 그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뭐 마이너스 4% 손절하고 그냥 현재가로 살 거야. 손절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죠? 난 4% 내가 매수가에서 4% 깨면 팔 거야. 이렇게 전제로 하는 사람은 그냥 현재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매법 필요 없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지지값을 정확히 찾아내서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서 요 값을 왔더라도 안 깨고 올라가면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지지값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매수가에서 4%, 뭐 2%, 1% 손절을 해요. 건너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흉내만 내는 거지. 이게 다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은 내가 기술적으로 만약에 지지값에서 정확히 매수를 한 사람들은 내가 매수가에서 정확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1%를 깬다든가 아니면 0%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뭐 2% 정도 거기에서 손절을 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 퍼센트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게 되면 정확한 매매법을 구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겪은 게 뭐냐면 손절을 분명히 잡았는데 얘가 이걸 손절을 깼다가 날아가는 경우, 즉 정확한 지지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4%씩 넣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학생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 근데 지지값을 정확히 잡아서 마이너스 1%나 0%로 손절을 해서 이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탈을 하는 목적으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기술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치원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지값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쪽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직전저점이에요. 방법이 없으면. 결국 여기서 이걸 깨면 빠져나오는 게 올바른 매매법.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저점 있죠. 이 저점을 끌어다가 잘 들으세요. 이 저점 있잖아요. 저점을 끌어다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건 바보 투자자라고 그래. 나는 바보다. 앞에서는 끌어다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런 때 손절이 들어가는 거야. 손절. 요런 거를 하는 사람은 여기가 매수가 이미 돼 있는 거죠. 매수가 돼 있는 거지. 여기서 했던 매수가 돼 있는 거야. 돼 있는데 자기 매수가가 약간 위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매수가가 약간 위에서 살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2% 정도 놓는 거지. 원래는 0%야. 내 매수가 깨면 파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앞에선 끌어다가 여러분들 매수하죠. 앞에선 끌어다 매수하잖아요. 얘는 올라갔죠. 앞에선 끌어다 매수했는데 안 팔렸죠. 그죠? 그래서 끌어다 매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앞에서 끌어다가 매수를 하면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 보인다고. 그러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나도 이거 여기는 처음 보는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야지. 자세히 보시면 잘 봐봐요. 이 정도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걸 깼으면 저점이 기록이 일로 오거든요. 이걸 깨면 저점이 일로 기록이 일로 온다고. 저 최저에서 23,700원이라는 글자가 있잖아. 이 글씨가 이걸 깨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맞죠? 차트를 다 보시면 깨면은 요 숫자가 최저라는 숫자가 일로 온다고요. 그러면 얘 최저가 일로 이동 안 했죠? 그럼 얘는 안 깬 거죠. 그죠? 맞잖아요. 이만큼 중요해. 그래서 뭐냐면 앞에서는 끌어다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막 보면 전문가들이 막 선이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선을 끌어다가 이 선을 끌어다가 여기 오면 매도하세요. 이것도 잘못된 매매법. 이건 매도로 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내가 앞에 영상에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매매법이라는 거는 이 정도 정리를 해요. 아까 좀 확인해드렸죠. 앞에 안 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안 팔고 갈 수 있었던 거지. 그지? 맞잖아. 내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얘기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사람은 이 손절이 없잖아. 그치? 손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져갈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기 선을 끌어다가 선을 찍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매수가 됐나요? 매수됐어요? 안 됐죠. 그죠? 이 선을 끌어다가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수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매수를 여기서 뒤에서 했다고 하면 좋아해야 돼요? 불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좋아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를 한 사람이 했을 때 마이너스 1%로 손절을 잡고서 들어갔다면 얘는 안 팔렸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1% 정확하게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나 1% 했더니 여기서 이탈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동으로. 맞죠? 이게 손절이야. 정확한 손절이야. 그래서 손절을 할 때 퍼센트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초짜예요. 네, 초짜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고 추세권 매매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이게 지금 시간이 10분이 넘었어요.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걸 잘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을 뭐 대충 놓고 급등주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수급과 하수급과 중수급을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을 끼워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앞에 강의 들으셔야 돼. 내가 여기서 현금으로 들어갔다면 현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면 실제로 들어갔다면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탈해야 돼 말아야 돼 실제 노이거든요. 나 지금 빠져나와야 돼 가져가야 돼. 안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 기준.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기준. 이게 뭐야 매매법이지. 이건 손절을 내가 마이너스 1%로 놓고 정확히 공략을 했다면 이건 손절 안 당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 그럼 손절 당하는 거지. 여기서 당했지.
요런 현상이 바로 팔렸다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략했다면 이런 데서 손절됐다가 손절값을 싹 깨고서 급등주 돼버린 형태지. 결론이 뭐예요? 지지값을 정확히 못 구해서 그래요. 못 구해서. 지지값을 구하는 거는 이런 일은 분석에 들어가는 거거든. 매매법 일반 사람은 못해요. 전문가도 이거 못하는데. 전문가도 못하는 사람은 허다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문가 예를 들어 1000명이면 그 중에 10,000명이면 그 중에 1명 할, 10,000명. 10,000명이면 그 중에 한 명 할 정도예요. 근데 이러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매수를 했다면, 내가 중간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저점을 잡아야 돼. 앞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만큼의 손절폭이 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잡았어. 그럼 손절폭이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퍼센트가 다 같나요?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손절을 잡았다면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손절 잡았어요. 이거 손절 잡았단 말이야.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들은 각각은 손절의 수치가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손절을 정해놓고 해. 이거 정해놓고 하는 거는 고수거든요. 고수 기술이 없는데 고수급처럼 퍼센트를 정해놓고 4%면 손절이다, 2%면 손절이다, 이런 식의 급등주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손절을 전제로 마이너스 4%에서 급등주 들어갈 거야. 이거는 매매법이 안 돼요. 그건 도박이야. 예를 들어 가면 팔리던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주가가 거정지 안 되고서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샀는데, 나 4% 손절했어. 그럼 얘는 밑으로 깨고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얘 주가가 현재가로 그대로 있을 리는 없어, 실전에서는. 그죠? 그럼 올라가든가 깨든가 하나잖아. 그죠? 그럼 나 들어가서, 그냥 올라가면 나는 먹고, 내려가면 나는 팔을 거야. 손절할 거야. 이게 무슨 매매법이에요. 이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초등학생할 때 너 4% 손절되면 매수가에 4% 정도 팔고 빠져나오고, 올라가면 가져가서 팔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그게 어떻게 매매법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가져다가 자기가 난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중수로 착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중요한 거고, 제가 분명히 속에 매매 기술을 넣어드렸어요. 그죠? 넣어드렸다고 지금.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독학이 안 된다는 얘기. 독학을 못해요. 자,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 영상은 추세선 매매를 할게요. 이것도 헷갈릴 거야. 추세선 보면 여러분들 미쳐. 말도 안 되는 그 매매법, 그러니까 돈을 안 넣고 생각해서 돈을 끼운다면 실제로 돌아버리는 매매법이지. 그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손을 투자하십시오.